이봐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기 인천공항에서 공항 관계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슬픈 표정을 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몇 달간 한국 여행을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국에 올 날만을 학수고대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가 공항 관계자에게 끌려가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인 아리엘이에요. 태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어요. 동아시아에서 그나마 발전했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나라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일본이나 중국보다 잘 알지는 못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본의 장인 정신과 중국의 대륙의 커다란 정신에 대해서는 위대하다고 생각하셨지만 그에 반해서 한국은 큰 이유 없이 운이 좋아서 성장하게 된 나라, 주변 나라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된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운 탓에 한국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드라마, K-pop, 김치가 유명한 나라 정도라고만 알아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블랙핑크의 리사, 아이들의 민니, 갓세븐의 뱀뱀 등 여러 태국인들이 한국의 유명 아이돌이 되어 뉴스에 자주 나와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TV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이전에 여행했던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계획했어요. 부모님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말렸어요. 차라리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건 어떻겠니? 아버지가 제안했어요. 저는 서울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일본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초밥 한 조각을 먹더라도 그에 담긴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일본을 여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빠, 한국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해 있다고 해요. 저는 무엇보다 의대생으로서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해요. 실제로 가서 어떤지 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렇지만 너가 원하는 곳인 만큼 너가 직접 돈을 벌어서 가야 해.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기 중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도 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많이 힘들긴 했지만 저 스스로 번 돈으로 한국을 여행해보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이 장난스럽게 느껴지셨지만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모습에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쯤 아리엘, 잠깐 이리 와볼래? 저를 방으로 조용히 부르셨어요. 네, 금방 가요. 제가 대답했어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을 줄은 몰랐단다. 이번 여름방학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 한국에 재밌게 다녀오거라 라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조용히 카드를 건네주셨어요. 엄마는 모르는 것이니 편하게 다녀와. 한국에 대해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정말 괜찮다면 다음에 우리도 함께 가보자꾸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에 잘 다녀와서 엄마, 아빠에게 꼭 소개드려 볼게요. 한국으로 가기 위한 짐을 챙기는 내내 설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 궁금했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현재 로봇을 이용한 정밀 수술을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분석한 의료 진단 또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은 제가 그리고 저희 나라 의료계가 보고 배워야 할 숙제이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설레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나는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심장이 두근대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다만 두려운 점도 있었어요. 일본이나 중국에 갈 때는 부모님과 함께였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였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비행기 기장님의 안내, 방송 이후에 수속을 밟기 위해서 데스크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수속 데스크에서 직원분의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에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여행 기간 동안에 지낼 호텔, 그리고 보증인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그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던 중 덩치가 큰 남자 직원분이 이쪽으로 모실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죠? 왜 저를 데려가시려는 거죠? 제가 의아해하며 질문했어요. 저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죠. 자세한 내용은 가보시면 압니다. 남자 직원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연 무슨 일일까? 나는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이번 여행을 한국으로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저는 긴장되고 두려웠어요. 남자 직원을 따라 작은 방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훈이고 수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TTAA 이슈로 태국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특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말했어요. TTAA 이슈요?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남자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최근 태국 여행업 협회인 TTAA 부회장이 한국 여행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서 태국 관광객에 대한 수속 절차가 엄격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검색해 봤어요. TTAA의 부회장이 한국으로 가는 태국 관광객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한국 관광 명소가 부족하고 태국인들이 한국 관광을 거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최근에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태국인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태국 내에서 한국 여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KETA라고 하는 전자여행허가라는 제도 때문인데 112개 무비자 입국하는 국가, 국적자가 한국 입국을 위해서 현지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이죠.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불법 노동자로 눌러앉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요. 뉴스 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5년 5만 2천명에서 2023년에 15만 7천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런 제도들이 생겨난 배경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모든 태국인들의 입국 수속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조사는 금방 해결되었어요. 저희 신원은 명확했고 여행을 온 목적들이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남자 직원은 친절하게 한국을 여행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안내사항까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덕담도 아끼지 않았죠. 저는 조그만 사무실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것은 두려웠지만 그래도 한국을 무사히 여행할 수 있음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의 빠른 행정 시스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최소 56시간, 아니 하루 이상을 공항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무사히 공항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호텔을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향하는데 분주함 속에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요금이 정말 저렴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을 여행할 때는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이용 요금이 추가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내부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심지어 에어컨도 적정한 온도로 세팅되어 있었죠. 중국의 대중교통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행 초반에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뭔가 기대감이 새롭게 생겨났어요. 이번 여행 재밌을 것 같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태원역으로 가서 예약한 무사히 호텔에 도착했어요. 제 짐이 가득 담긴 캐리어는 크고 무거웠지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호텔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호텔 직원분은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방은 작지만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을 탐험할 생각에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도시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버스에서 서울의 고층 건축물들을 바라봤어요.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 일본이나 중국의 건물들과는 달랐어요.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미국의 뉴욕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버스 안은 조용하고 시원했어요. 정류소에 도착할 때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로 안내방송이 나왔고 게시판에 안내 글귀가 표시되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누구나 이용하기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구나. 발전된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병원이 맞나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었어요. 병원 외부를 둘러보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누군가 내부도 설명해주면 참 좋겠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 중 한 남성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을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셔서 오신 것은 아니시죠? 네. 저는 태국 의대생이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궁금해서 여행 왔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최정현이고 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원래는 되게 바쁜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함께 산책하면서 이야기해요. 운이 엄청 좋았어요. 이렇게 친절한 의료계 선배를 만나다니요. 한국인은 정말 친절하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 주위를 돌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EPC라는 조기 통합 완화 의료 시스템에 대해 정연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혹시 연락처를 알려줄래요? 정연이 제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병원을 소개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양했어요. 제가 내일 비번이라서 한국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게요. 정연이 제안했어요.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정연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서 병원 주변의 창경궁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이렇게 한국의 옛 궁궐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니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태국에도 궁궐이 있지만 한국의 궁궐은 정말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곳곳에 장인들이 세심하게 신경 쓴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창경궁과 종묘를 모두 둘러보고 나서는 맛있는 냄새와 활기찬 소리가 가득한 시장도 갔어요. 그리고 첨단 발명을 연구하는 몇몇 하이테크 기업들도 둘러봤어요. 지금 어디세요? 그러다 정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 일을 마쳐서 제가 한국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정연이 한국 구경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저는 선뜻 감사하다며 정연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우리가 간 곳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통과 혁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정연은 모든 것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혼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이야기들과 관습들을 설명해 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르바이트로 지쳤던 제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고 즐기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정연은 단순히 똑똑한 것만이 아니라 유머러스하고 친절했어요. 제가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그날 본 것들과 배운 것들을 생각하며 누워 있었어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고, 제 세상이 더 커진 느낌도 들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게 기대되었어요.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남을 판단하는 대신 듣고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잠들기 전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을 가지자고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돼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서울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이른 아침 정연을 만나기 위해 동네 카페로 일찍 나섰어요. 그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팔며 나는 달콤한 냄새, 가게를 열며 상인들이 외치는 발랄한 안녕하세요 소리, 현대 건물들 사이로 살짝 보이는 한옥 지붕의 우아한 곡선들까지 정연과 데이트를 즐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연과 함께하는 이 기분이 설레고 긴장됐어요. 며칠 동안 정연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시의 새로운 식당들을 찾아다니곤 했죠. 정연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겁고 설렜어요. 어느 날 우리는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오렌지색과 핑크색으로 물들었죠. 그때 정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리엘, 나 너 정말 좋아해.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정연이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막상 듣게 되니 놀랐어요. 응. 조금 너무 크게 대답해버렸어요. 정연이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연의 여자친구가 된 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는 항상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면서 힘을 북돋아줬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집에 와서 죽과 약을 가져다 주었죠. 심지어 제 한국어 공부도 도와줬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와 표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정연은 저를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줬어요. 처음엔 많이 긴장했어요. 외국인이라서 그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모두들 너무나도 환영해 주었어요. 정연의 어머니는 심지어 저에게 김치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정연에 대한 저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어요. 그는 단순히 제 남자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희 든든한 지원군, 그리고 한국에서의 저희 집이 되어 주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존중받고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졌어요. 우리가 사귄 지 약 6개월쯤 지난 어느 저녁, 정연이 저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정연은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멋진 반지가 있었어요. 아리엘, 정연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너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나와 결혼해 줄래? 기쁨의 눈물이 눈에 가득 찼어요. 네, 당연히 네. 제가 외쳤어요. 정연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을 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알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새로 받은 반지를 바라보며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태국에서 혼란스럽고 외로웠던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와서 제가 만난 가장 멋진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 정연을 만난 것,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정연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존중과 친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스스로를 사랑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연과 함께할 모든 모험들이 기대됐거든요. 그가 제 곁에 있다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됐어요. 그날 밤 저는 감사한 마음과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소중한 것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관점과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다짐이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 새로운 마음가짐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되었어요. 몇 달간 열심히 돈을 모아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진 한 외국 여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들은 현재 장거리 커플로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